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돈이 없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들처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생활비와 부모님께 드릴 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고, 남자친구 역시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데이트는 늘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고,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도 신중히 고민해야 했죠. 가끔 친구들과 어울릴 일이 생겨도 저는 계산을 걱정해야 했고, 남자친구도 비슷한 이유로 약속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어떤 커플보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연애가 길어질수록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작은 탈출구 같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렇게 반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도 하지 않으며 정말 조금씩 모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 날짜를 정하고 숙소까지 예약했죠.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필요했죠.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모님께 모아둔 돈을 드렸습니다.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지.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다음 일하는 게 정말 옳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한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모으느라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맸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죠. 그러나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남자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여행 경비를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여행이란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때 처음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들까? 남자친구를 원망할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왜 꼭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결국 우리는 다시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진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농담만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마치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했고 의지하며 살아왔죠. 우리의 연애는 결코 짧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에는 늘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죠. 연애 초반에는 그저 없는 대로 아끼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이 돈이면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애만을 즐기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미래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더더욱 돈을 아끼며 모으기로 했습니다. 적금을 들고 생활비를 줄이고 가능하면 더 많이 저축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식 비용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의 생활까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이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애의 초반만 해도 결혼이라는 단어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특히 나이가 더 늘기 전에 아이를 낳아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중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는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이제는 정말 결혼해야 할 때라는 마음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영화 같은 장면은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우리 결혼하자.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했기에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죠.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인지, 결혼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만큼 처음부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서로 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열심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아껴가며 저축해왔죠. 남자친구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한 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약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하지만 이 정도 맞출 수 있어. 너도 어느 정도 대출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돈을 모아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고 그도 저만큼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해 왔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무엇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집값이 10억 이내, 20억 이내 하며 말들을 했지만 사실 요즘도 2억 정도 하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충분히 좋은 곳이었고 조금만 출퇴근할 때 고생하면 되는 정도라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계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부모님들도 함께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집인데 우리도 가서 구경해보면 안 되겠니?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만류했죠. 엄마, 아빠, 일단 우리가 먼저 보고 올게. 계약하고 나면 그때 같이 보러 가자. 사실 저는 이 과정만큼은 남자친구와 둘이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곳이었고 우리가 함께 시작할 공간이니까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자칫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고 우리만의 선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결국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중에 꼭 보여주기나 해.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단둘이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고 그의 부모님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분명 둘이 보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이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과정만큼은 우리 둘만의 결정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 같이 이야기한 끝에 둘이서만 가자고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어쩌면 지금 이 작은 약속 하나가 깨진 것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왔어. 부모님이 여기 오고 싶어 하셔서 말릴 수가 없었어. 그 말에서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배려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우선으로 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약속은 무시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직접 와서 보면 더 좋잖아. 우리한테 도움도 될 거고.
남자친구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은 남자친구와 저 둘만의 계약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집안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마치 자신들의 집을 점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친구는 줄곧 부모님을 따라다녔죠. 저는 혼자서 집을 둘러봐야 했습니다. 뭐지? 왜 내게 말도 없이 자기 부모님과만 움직이는 거야? 처음엔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집을 계약하러 온 것이었고 당연히 함께 움직이며 의견을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와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계약을 위해 중개인을 기다리던 중 마침내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할래? 방은 어떤 거 쓸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 저희 집인데 방을 왜 나눠? 당연히 신혼부부인 저희 둘이 안방을 쓸 것이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저 집을 구경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죽어도 안방을 써야겠다. 늙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 소변 마려울 때마다 나오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안 그러냐? 네? 안방을 쓰신다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순간적으로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아, 엄마, 제가 나중에 미정이랑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저희 둘이 얘기할게요. 그는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놈아, 지금 얘기해야지. 미정아, 너 몰랐니?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네? 같이 산다고요? 아니, 왜요?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감정에 북받쳐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태연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긴?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네? 우리 돈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남자친구 돈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돈이라고요? 미정아,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어? 이따가 저희 둘이 얘기할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저처럼 돈을 모아왔을 것이라고, 저희 둘이 동등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다는 돈은 그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마치 주인처럼 안방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진짜 현실이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결혼,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마련한 공간, 저희의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얘는 무슨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우리 돈이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부모가 돼서 도와줘야지. 암쿠름쿠리 해야지. 그런데 집 잘 골랐다. 아주 마음에 들어. 미정아,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어?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을 해? 자기야, 나한테 반반 부담하자고 한 거 거짓말이었어? 대출까지 받아서 맞추려고 한 내가 바보였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부담 덜 하라고 우리가 돈을 보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돈을 냈으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이게 뭐가 문제야? 신혼 땐 돈도 많이 드는데 너희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좋잖아. 안 그래? 그녀는 마치 우리가 도와줬으니 너는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논리가 아니라 그냥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혼집을 저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돈이 들어갔으니 합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그래, 맞지. 너도 알다시피 요즘 다들 합가 많이 하잖아. 처음부터 집 따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우리랑 같이 살면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도 도움 될 거야. 그러니까 신혼집이 아니라 그냥 가족 공동 거주지를 마련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이쿠, 미정아.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니들 돈 많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좋잖아. 그리고 우리도 도와줬으니까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방은 내가 안방 쓸게. 너희는 작은 방 써도 되잖아. 어차피 거실도 넓고 잠만 자는 방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그제야 남자친구의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계약 당일에 기정사실화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와 이야기해서 제가 반대하면 일이 틀어질까봐 부모님이 직접 말하게 놔뒀던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사실이야? 사정이 어렵잖아. 사실 내가 돈이 좀 없었어. 그런데 미정아, 너도 알잖아.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돈 모은 건 부모님 부양을 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생활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자. 어? 돈만 없지 사랑은 가득하잖아. 어? 그렇잖아. 그러게, 넉넉하지 않은 것들이 주제에 무슨 결혼? 그치? 돈도 없는 거지들이 말이야. 게다가 나는 내 돈을 가져왔는데 너는 네 돈도 못 가져왔으면서 객식구도 딸려온 거잖아? 안 그래? 아니, 미정아, 객식구라니.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 정말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웃기고 있네. 그런데 나는 정말로 돈만 없는 게 맞아. 근데 너는 또 하나가 없는데? 어? 그게 뭔데? 양심. 너는 양심도 팔아먹었잖아? 뭐? 거짓말까지 했잖아.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난 탈주할게. 헤어지자고. 뭐? 내가 왜 네 엄마 아빠랑 살아? 그렇게 내 돈 적선할 거였으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지. 안 그래? 얘가? 이게 무슨 막말이야? 각자 돈 없는 것들이니까 결혼 같은 거 집어치우자.
미정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주제를 몰랐네. 맞지? 반반 같은 소리 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적어도 나는 양심적으로 했어.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고. 그런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합가를 결정해? 내가 언제 네 부모 돈 가져오라고 했어? 내 돈이 반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나도 내 부모 모시고 살지? 내가 왜 네 부모한테 안방을 내주니? 미치지 않고서야. 안 그래? 이별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과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저를 속였고 그의 가족은 뻔뻔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지 못한 걸까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죠.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그와 결혼했다면 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설령 그때 합가가 아니었다 해도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부모님은 분명 더한 요구를 해왔을 것이고 저는 또다시 고민하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게 솔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역시 없는 사람들이 더 뻔뻔합니다. 아, 그런가 봅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그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조금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저는 제 것을 지키려 했고 제 몫을 다하려 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저는 비록 돈은 없었을지 몰라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지 않았고 정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됐습니다.